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떠나도 좋습니다의 연출을 맡은 이은경, 최아연입니다. 저희는 제주도의 한 동물보호 단체 대표님을 만나서 단체와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반려인구가 늘어날수록 그 이면의 크기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제주도 한 마을에 위치한 가정집. 이곳엔 아주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미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닮은 점 하나 없는 이들은 김미성 씨에 의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단체의 도움으로 구조되어 임시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서림이 서귀포 산림조합에서 그 하얀 점박인데요. 심각한 심장 사상충에 걸려서 구조가 되었었고요. 뽀미쌤이라고 제일 어린 친구들, 이제 얘네들은 516 도로를 또 막 이제 뛰어다니는데 2년이 되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저희 회원분의 그 차를 뒤를 이제 막 쫓아왔죠, 얘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면 그 너무 뻔하잖아요, 로드킬 상황이.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동이는 이제 2년차 되는 친구인데요. 거의 한 5m 이상 되는 수렁에 이제 빠져 있던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두레박처럼 이제 캔넬에다가 음식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밑으로 보내주다가 구조를 해서 이제 데리고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처음부터 특히 거창하게 내가 유기견을 돌봐야 되겠다, 임시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다가 그냥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던 것 같고, 그 시점이 바로 또 묘하게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시간이라는 게 주어진 시점.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설쉼터에 봉사를 가게 됐어요. 그게 처음 이제 유기견들과 관계를 맺게 된 첫 시작이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당연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반려로 데려오는 건 아니지만 임시보호를 하면서 좋은 가족을 찾아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어 미성 씨는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을 한데 모아 동물 복지에 더욱 힘을 보탰는데요. 이들이 바로 제주동물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제주동물 친구들 사무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주 동물 친구들은 2008년부터 카페 형식으로 이제 다양한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페에 참여를 했었고요. 실제로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2015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사단법인으로 이제 단체로 이제 출범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 복지나 이런 것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동물권이라고 요즘은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 권리가 이제 향상이 되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가장 일단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골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축으로 기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반려가 아닌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개들을 기를 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물, 밥, 그다음에 그늘, 집, 그것도 없는 그 밭지킴이 개들이 제주에는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파트나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동물을 기르는 분들과 기르지 않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개를 길러야 되며 그래 어떤 식으로 해야 민원이 안 생기는지, 그다음에 비반려인 대상으로는 동물들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가족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절충안을 찾아주는 거죠. 이제 그런 교육 활동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중성화 지원, 시골계 중성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제주의 문화가 담이 났고 그 다음에 풀어놓고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해서 새끼들이 태어나고, 중성화 비용이 사실 제주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축으로 기르는데 무슨 그게 수십만 원을 투자해서 중성화를 시켜주실 만한 어르신들이 흔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성화를 지원해주고 있고,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책 제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청 혹은 뭐 이런 보호센터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와중에도 동물들을 찾는 김미성 씨의 발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넘어가. 자, 연어봉. 네 입맛이 아니야? 미성 씨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반려인구가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로 준비되신 분들이 반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어머 예쁘다 귀엽다 나도 한번 길러봐야지, 그래서 유행처럼 정말 유행처럼 개를 길렀다가 2, 3년 후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장난감처럼 또다시 버려지는 거죠. 반려동물을 기르신다고 하신다면 정말로 이 아이가 나랑 같이 15년, 20년을 같이 살아야 될 거고, 그 사이에 돈이 많이 들 거고, 병원비도 들 거고, 아플 거고, 예상치 못한 문제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스스로 계속 점검 내지는 체크를 하고, 그리고서 반려동물을 입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느끼는 존재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서 반려에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성 씨의 가족은 특별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언젠가 헤어져야 하더라도 그들은 기꺼이 기쁘게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성 씨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